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회당 파라과이 중남미 시장 공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의료기기 제조업부 노다솔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모양을 가진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앞서 제목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바로 파라과이라는 나라입니다. 네, 파라과이는 이 남아메리카 중심부에 있는 나라로 저희 사이닉스 마스코트인 기쁨이가 파라과이를 향해서 떠나고 있는데요. 어떠한 매력적인 걸 가지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강연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라과이의 매력적인 시장. 두 번째, 파라과이의 의료기기 규제. 세 번째, 의료기기 품질 적합 인증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라과이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의료기기 산업 현황, 유치, 경제, 커뮤니티, 제도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과이의 의료기기 산업 현황입니다. 네,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심장학, 치의학, 진단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에서부터 향후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파라과이는 브라질이나 칠레 등이 있는 이 남아메리카 중심부에 있는 나라인데요. 중심에 있다 보니 주요 교통망이라던가 수도 경로가 아주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로의 수출이 굉장히 용이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파라과이는 법인세라던가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주변 국가들인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칠레 등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수화된 조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법인세나 절세, 위치적으로 좋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프라라던가 금융, 에너지, 기술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등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의료 자체 내에서 시설이 없기 때문에 90% 정도 수입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 정도는 1등급인 의료 주사기나 마스크 같은 경우만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제약 회수는 33개소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의료기관 수는 1000개, 약국 수는 1000개, 네, 의사 수는 11,000여 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라과이에는 마낄라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마낄라 제도는 수출용 제화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한 제도입니다. 해외에서 필요한 원자재나 부자재를 수입을 해오고 이 파라과이 내의 제조시설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재수출을 하겠다라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제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 최종 가격에 대해서 1%만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좋은 제도입니다. 네, 파라과이는 이런 마낄라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이 파라과이 내에 내수 시장을 활성을 하기 위한 제도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파라과이 내에 제조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라던가 간접세가 굉장히 매우 낮고요.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70% 이하가 30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시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인력이 무조건 필요하게 되는데 이 파라과이는 젊은 노동력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파라과이는 내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외부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이 파라과이는 메르코스르라는 경제 공동체 회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르코스르 경제 공동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 4개 나라를 주축으로 베네수엘라까지 총 5개 국가로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특혜 조항이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60% 정도 생산이 되어야 메이드 인 브라질 이런 식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데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만 생산이 되어서 메이드 인 파라과이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르코스르 경제 국가들은 이 남아메리카 나라들 사이에서의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경제 공동체인데요. 이 메르코스르는 서로의 협력을 뿐만이 아니라 이 외부에서도 다양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상 진행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고 일정 부분 협정도 체결을 한 나라들도 많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파라과이 의료기기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과이는 보건의료 제품 규제기관인 드나비자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드나비자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규제하는 기관인데 제품의 품질, 안전, 효능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 규제 모니터링 및 통제를 하는 기관으로 한국의 식약처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라과이의 의료기기 관련 법입니다. 네, 2012년도에 의료기기 규제 관련 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이 법의 목적은 전문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절차 및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기기, 생물학적 재료, 보건위생 장비 사용 시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률 내에 의료기기 법도 정의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요. 기기, 장치, 병원용품 및 기타 물품은 한벌 구성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며 사람에게 적용된다. 주로 진단, 예방, 모니터링, 치료 및 질병, 손상 또는 장애 완화를 위한다. 라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2016년도에 법뿐만이 아니라 시행령도 개정이 되었는데요. 의료 관련 제품의 품목 허가를 위한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날카로운 치료 재료라는 정의가 새롭게 있는데요. 이는 수술용 칼, 주사바늘 등 피부를 절개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의료기기를 통칭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네, 파라과이의 의료기기 등급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와 동일하게 위해도에 따라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로 나뉘어져 있고 비침습 의료기기, 침습 의료기기, 능동 의료기기에 대한 추가 규정, 특별 규정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파라과이 의료기기 품질 적합 인증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과이 의료기기 GMP 승인 절차는 총 6가지 스텝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의료위생관리청, 드나비자의 홈페이지를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청인이 아니라 법적 대리인이 회원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시설 등록 신청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 저희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대상으로 신청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세 번째는 회사 등록증 신청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대상이고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네 번째는 GMP 인증 신청입니다. 이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대상으로 신청이 이루어져야 되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만약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인 경우 이 스텝 4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이 해외 제조소가 어디에서 GMP를 획득하였느냐에 따라서 품질적합 인증서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보관 및 유통 인증 신청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 대상이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네, 여섯 번째는 의료기기 품목 적합 인증 신청입니다. 이는 유효기간은 5년이고요. 이때 제출되어야 되는 서류가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네, 바로 10가지 정도의 제출 서류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신청자 자격 증명서인데요. 저희가 품목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그 신청자의 대리인이 누구인지, 신청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드나비자에서 발급한 우수 저장 및 유통 기준 적합 인증서입니다. 세 번째는 공인기관이 발급한 GMP 문서. 네 번째는 제조사의 대리인 증명 또는 유통 승인서. 다섯 번째는 제조 공장을 위탁하는 경우 외주관계 계약에 대한 증명을 첨부하고
공증인의 서명 인증에 대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되고요. 6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유 판매 증명서입니다. 이는 해당 의료기기가 그 자국 내에서 정기적인 심사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품질 문서 또는 품질 적합 인증서이고요. 8번째는 회사 등록증, 9번째는 라벨입니다. 이 라벨은 스페인어로 기재가 되어야 되고요. 이 라벨에는 제조 일자, 라트 번호, 멸균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멸균 여부, 어떤 방법으로 멸균이 되었는지까지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10번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제품에 한해서 임플란트 카드도 제출 필요합니다. 네, 품질 적합 인증 시 그렇다면 수수료는 얼마가 드는지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넣어봤는데요. 네, 시설 등록을 위한 수수료는 369달러, 회사 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142달러, 보관 및 유통 적합 인증서 심사 수수료는 312달러, GMP 심사 수수료는 1,434달러 정도 수수료가 듭니다. 네,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에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 그다음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의료기기의 수수료가 다른데요. 현지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도에 따라서 142달러에서 355달러까지 수수료가 들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도에 따라서 213달러, 426달러까지 수수료가 듭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에서 들어오는 거냐, 현지에서 생산되는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냐에 따라서 GMP 인증 신청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지 생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드나비자에서 발급한 GMP 인증서가 필요하고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제조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요. 네, 법령 3283에 따르면 고위생 감시국, 중위생 감시국, 메르코스르 국가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고위생 감시국, 중위생 감시국, 메르코스르 국가에서 GMP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품질 성적서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저희 식약처에서 이제 드나비자와 MOU를 체결한 게 바로 대한민국이 고위생 감시 국가국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MOU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남미 지역의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지원을 정책하겠다. 네, 2번째는 고위생 등급 국가에 대한민국을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이 말은 식약처에서 허가된 제품을 드나비자에서 추가 시험이나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한국 의료기기 제품 품질 그대로를 인정하겠다. 즉 KGMP가 있으면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또한 KTR도 이제 드나비자와 시험 인증 MOU를 체결했는데요. 네, KTR 파라과이 정부와 의료기기 분야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험 인증 기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많았는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6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기기 분야에 있어서 의료기기 산업이 계속적으로 파라과이는 증가하고 있다. 2번째는 메르코스르 협정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3번째는 파라과이 대 40% 생산으로 메이드 인 파라과이가 수출이 가능하다. 4번째는 마길라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1%만 세금을 낼 수 있다. 5번째는 현지 생산된 또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 의료기기인 경우 GMP 승인 절차는 별도이다. 6번째는 대한민국이 고위생 국가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KGMP 인증서 인정 가능하다입니다. 네, 저희 사이닉스도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포트라 총괄하는 경제발전 공유 사업, 파라과이 의료산업 발전 방안 및 인증제도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파라과이의 드나비자와 포트라와 아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파라과이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고 시장 진출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희 사이닉스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